이번엔 브라질이 전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는 XRP 관련 기사까지도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브라질 금융당국이 승인했던 나스닥 XRP 인덱스 펀드는요, XRP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현물 ETF인데요. XRP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와이즈나 21쉐어즈, 그레이스케일까지 여러가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 SEC에 XRP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SEC가 본격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XRP 시장에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들 자체가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시장 자체가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에 따른 답답함에 문의 주시는 분들도 최근 많아지고 계십니다. 최대한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통을 위해 가지고 댓글 혹은 문의 통해서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쇼서를 통해 가지고 XRP 관련 기사 2건을 공유를 하면서 XRP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XRP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XRP가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행보 자체가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코인게이프 측 보도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XRP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 그리고 XRP ETF 승인 흐름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향후에 $100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미국 SEC가 XRP 현물 ETF를 승인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처럼 유사한 기관 자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XRP 현물 ETF 승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XRP 언급까지도 맞물리면서 XRP가 제도권 금융으로서 빠르게 편입이 되고 ETF 승인 여부 그리고 글로벌 규제 환경에 따른 향후 시장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XRP ETF에 유입이 되면서 가격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서 리플 XRP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리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미국 SEC와의 소송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에 이어가지고 코인베이스 측과의 소송도 2개월간 중단을 남겼는데요. SEC가 이렇게 연달아가지고 소송을 중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억지로 소송을 강행해왔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가기에도 근거가 부족하고요.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 SEC의 억지 규제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임시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인 마크 우에다가 맡고 있죠. SEC의 기조 자체가 180도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SEC의 주요 암호화폐 소송 담당 변호사가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던 만큼 이제 미국 SEC가 진행 중인 모든 암호화폐 소송들 신속하게 종료되거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도 소송 종료와 함께 미국 내부 사업 근간을 확실하게 다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리플이 이렇게 규제 명확성까지도 확보한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전통금융과의 통합입니다. 2025년 같은 경우는 전통금융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요. 왜냐하면 올해 미국 연준이 ISO 2002를 본격 채택을 했고 3월부터 7월로 연기가 됐는데 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ISO 2002가 도입된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ISO 2002가 국제기구에서 만든 표준 금융 코드인 만큼 전 세계가 사용하는 코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ISO 2002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서 만든 표준 금융 코드입니다. 즉,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ISO 2002의 유일한 블록체인이 바로 리플, XRP인 만큼 리플이 글로벌 국제 표준의 유일한 블록체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ISO 2002에 포함된다는 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아무 시스템이나 가져다 쓸 리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효율적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채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 리플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제부터 미국 연준이 ISO 2002를 표준으로 도입을 하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리플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리플의 가치도 퀀텀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정된 미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지금 국경 간 송금이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리플을 채택을 하느냐? 왜 기업들이, 은행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스위프트 송금망이 구축된 게 무려 1973년이에요. 5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요. 1970년도면 언제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술이 뒤처졌을 시절이기 때문에 국경 간의 송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리플을 통해서 하면은 영원에 가까운 수수료로서 빠르게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고, 이미 IMF를 하거나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리플의 이런 강점을 미리 알고 국제결제 시장에서 리플과 여러 가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물밑에서 착실하게 리플 중심 송금망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제대로 리플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ISO 2002를 받아들이는 올해 자체가 리플이 전통 금융과 결합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의 기관 보유자 숫자가 1년도 안 돼서 54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로 봤을 때 많은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참여했죠. 하지만 전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극소수의 기관만 시장에 진입을 했고, 아직 더 많은 기관들이 남아있어요. 코인 시장이 그만큼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중심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리플 XRP가 당연히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측에서는 블랙록이 자신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아래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덤핑 중이다, 이런 주장을 남겼는데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유 자체가 매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던 마이크로스트치가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대주주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이어오고 있었던 분할 매집을 중단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대주주가 바로 블랙록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작년 11월부터 지루한 박스권을 그려오고 있는데 1억 원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을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2달 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장 비트코인 ETF 기관 보유자 숫자만 보더라도 기관들이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불장이 오기는 하는 건지 불신까지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래들이 노리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조정 횡보장에 지쳐가지고 시장을 떠났을 때 찐 반등인지 아니면 속이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를 노려가지고 빠르게 가격을 말아올리는 것들이 그들의 수법인데요. 이게 언제나 반복되어 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불장이 끝났다는 뉴스가 극에 달할 때가 진짜 불장 시작 시점입니다. 현재 OTC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거의 고갈이 됐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개미들 물량까지 털어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펌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USD 차트 살펴보면 하나로 대략 1억 4천만 원대에서 거래 중인 상황입니다. 이 가격 구간 자체가 여러 번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인데, 하지만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반등 가능할지 여부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하단의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립 밑에서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MACD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 신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금 유입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횡보 중이다. 세력들이 조금 더 가격을 흔들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주봉의 RSI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마지막 개미털기 장세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비축 소식에 국가적 포모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도 이 행렬에 합류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긴축 경제 속에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부 자본 투자 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분할 매수로 시가총액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고, 현재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는데, 만기 자체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분산 배치했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리스크는 최소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PER이 무려 890배나 끌어올렸는데요. PE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게 책정됐다,
고평가됐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PER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정도이기 때문에 PER 890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고평가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하는 지표입니다. 그 배경에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있는데요.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는 적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의 거의 3배에서 4배까지도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2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수요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자체 가치도 쭉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파생 상품 마진 거래 허용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 증명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부유층의 이민 신청까지도 가속화될 전망인데다가 홍콩이 코인 시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고 홍콩 자본은 중국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트코인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리플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루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매수 기회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보 받아보시면서 불장 전략 잘 짜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은 폭등할 때 섣부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점일 때 매수 매도 전략 구상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하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운스 토큰입니다. 바운스 토큰이 얼마 전에 5일2평, 21일평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강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21일평선 지지받고 추가 랠리 준비하고 있는데 RSI 지표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200일2평선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매매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수익에 대한 압박감이나 손실을 회복해야 된다는 압박감보다는 투자 심리와 멘탈을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를 자주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업비트 자주 본다고 해서 내 마이너스 코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어느새 시장은 조금씩 반등세로 돌아올 거고 리플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상황이 만들어 나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보합권 시장, 단기 하락 패턴 시장에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전 상승장에서 내가 아쉽게 놓쳤던 부분들 그때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라도 복귀를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장의 패턴 자체가 찾아올 텐데 이때가 되면 지금의 하락시기나 보합권 지루한 장세 기가 막힐 정도로 까먹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드는 생각들 자체가 단기 종목은 단기 종목답게 발빠르게 익절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더 올라갈까봐 수익 실현 못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에서 드는 생각들 자체가 고수의 영역처럼 충분히 건강한 매매 습관에 대한 생각이 들겠지만요. 상승장이 찾아오는 순간 다시 리셋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저번에 수익 못 본 거 그 이상으로 봐야지. 더 올라갈 거니까 들고 있어 봐야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들만 보게 되는 매매의 습관이 다시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요. 매수할 때는 이미 매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매도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상승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할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적당한 구간에 미리 목표가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너무 스스로의 투자 심리나 감정에 치우치는 매매의 습관을 믿지 마시고요. 내가 계획했던 그 목표가에 미리 지정가로 걸어둠으로써 조금은 현실적으로 속이 편한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좋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 그 순간이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의 10분의 투자자분들 중에 8분, 9분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투자 시장입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 계획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갔던 한두 명의 투자자분들, 그분들만 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대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댓글 혹은 문의 통해서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 주시면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 도움 드려보도록 하고 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방 입장하셔가지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